이 구간에 들어갈 때 화력을 더 약하게 해서 구간을 늘리면 마이야르 반응이 더 원활하게 잘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구간에 화력을 더 강하게 줘서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 차는 남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정보,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은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또 해외 자료에 익숙하신 분들은 구글 검색을 했었잖아요. 요즘엔 다들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계실 텐데, 저도 마이야르 반응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테이크, 고기 굽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들 마이야르 반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사전적으로 마이야르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야르 반응은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 복잡하고 계층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아미노 카보닐기 결합으로 질소치환 글리코실 아민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커피 영역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열이 가해졌을 때 아미노산의 촉매 작용을 통해서 당이 분해되고 향과 맛과 색이 생성되면서 특히 저분자 화합물, 볶은 커피나 캐러멜, 흑내, 구운 빵 이런 느낌들을 형성하는 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마이야르 반응은 주로 높은 고온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동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많은 음식에서는 더디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알칼리 환경이라든지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이 농축되어 있는 용액이나 장시간의 조리, 이런 예외적 상황들에서는 좀 다른 조건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로스터들이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마이야르 반응이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 로스터들은 흔히들 여러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마이야르 시작 지점에 대한 온도를 바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BT는 약간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는 여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빈의 외형이, 외관이, 색깔이 옐로우로 바뀌는 것을 마이야르 반응의 시작 지점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이야르 반응의 결과로 멜라노이딘이라고 하는 색소가 생성되는 것이지, 자, 마지막 결과가 나온 그 시점을 두고 마이야르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야르 반응 구간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딱 여기로 BT나 이런 온도로 지정하는 것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야르 반응은 낮은 온도에서도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로스팅에 관련한 책에 마이야르 반응의 온도가 155도, 160도, 165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멜라노이딘 색소가 형성되는 시점에 BT라고 하는 센서가 보여주는 온도의 값을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헤럴드 맥기의 음식과 요리라고 하는 책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약 120도 이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음식의 대표적인 풍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T를 기준으로 생두 안에 있는 물이 끓는 점을 넘어섰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점, 그 시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스팅 머신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BT를 기준으로 하자면 약 120도 전후 정도가 그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여 도가 넘어서면서부터 물은 끓는 점이 넘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기화가 일어나고, 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다면 마이야르 반응의 첫 단계에서 또 수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수분이 만들어지면서 생두 밖으로 수분이 방출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많은 화력을 공급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간에 최대 화력을 공급하는 게 좋다라고 가설을 세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로스터들의 어떤 가설 중에 하나는 마이야르 반응 구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마이야르 반응 구간을 커피의 생두가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옐로우 시점부터 시작해서 1차 크랙이 일어나는 지점까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갈 때 화력을 더 약하게 해서 구간을 늘리면 마이야르 반응이 더 원활하게 잘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구간에 화력을 더 강하게 줘서 반응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둘 다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커피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셉 리베라 화학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이야르 반응은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그 속도가 2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온도를 높여서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걸 막는 상황들, 조건들을 해결만 한다면 마이야르 반응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거나 덜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이야르 반응을 늦추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수분입니다. 커피 생두는 로스팅 과정에서 끓는 점을 넘어서게 되고, 또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수분이 생성될 때, 이 수증기가 부피가 커지면서 생두 안에 상당히 높은 강한 압력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이야르 반응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이런 식의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 구간을 더 늘리거나 좁히면서 반대로 전체 로스팅 시간은 유지하는 것이 이 실험의 조건을 통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 구간에서는 더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고, 그 외의 구간에서 시간을 또 늘리거나 줄이면서 사실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실험적인 로스팅을 해놓고 이 로스팅의 결과가 오로지 마이야르 반응 구간의 길이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로스팅에서 마이야르 구간만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가설이 결과적으로는 커피 로스팅에서 맛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분 함량과의 관계가 더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분 함량이 조금 더 낮아지게 유도되고, 이 상황 속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막고 있던 수분의 함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두고 그냥 마이야르 반응 구간을 길게 늘렸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더 일어났다라고 설명한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커피 로스팅에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마이야르 구간에 진입하기 전과 그리고 마이야르 구간에 진입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마이야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두가 끓는 점을 막 벗어난 그 지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전체 초반 과정에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 적절하게 낮아지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커피 생두의 수분 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 외에는 생두의 겉과 속의 익음도를 적절하게 분포하기 위해서 전체 로스팅 시간을 고려해서 화력을 배분해서 공급하는 정도가 아마 우리가 기술적으로 참고해서 적용할 수 있는, 내 로스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이야르 반응을 더 깊이 화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1, 2, 3단계를 살펴보고 화학적인 변화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그것이 오늘 나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답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 조리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커피 로스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자, 어느 부분까지는 분명히 기술자, 커피 로스터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고, 또 어떤 부분까지는 이 영역을 공부하는 화학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야르 반응 구간에 의해서 정말로 마이야르 반응이 더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화학자의 입장에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스팅 하실 때 마이야르 반응을 항상 기억하시되, 마이야르 반응이 더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수분 함량을 충분하게 미리 낮춰주시고,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오해들을 내려놓으신다면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커피 로스팅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커피 로스팅에 있어서 로스터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좀 초급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공부하면서 커피 로스팅에서 참고해야 될 만한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여러분의 로스팅 머신에서는 어느 정도 온도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찾는 남자였습니다.